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토토 27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턴은 제가 확인한 거는 특별한 건 없어서 8번이 정배가 나왔었다. 이 부분 외에는 정배 또는 무승부로 이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 외에는 특별한 건 없었어서 따로 이제 언급은 드리지 않고요. 일단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회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밀란이나 뭐 제노아나 아직 경기가 안 끝난 그런 한 두 경기 정도가 남아 있어서, 일단은 뭐 자세한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올렸던 초안픽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오늘 있었던 경기들 다 확인을 해봤는데, 뭐 제가 초안픽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경기력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최종픽에서는 간략하게만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토요일 새벽에 축승픽과 독식픽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본인만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몰린 경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대부분 많이 몰려봤자 한 80%대 초반 정도로 몰리지가 않았고, 뭐 한 70%대 경기들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많이 몰린 경기들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26회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가 베팅하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주중 경기들이 끝나면 베팅 금액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뭐 내일까지 확인을 해보고 축승픽과 독식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7위 부산 대 9위 강주의 경기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FA컵에서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로테이션 돌렸고, 홈에서 최근 5경기 3승 2무로 홈에서 2연승을 지금 리그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 전북 현대 외에는 패배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쉽게 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1승 4패를 하고 있고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초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은 주중에 두 팀 다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초안과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부산의 측면과 뒷공간을 봤었을 땐 최근에 부산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2연승을 하고 있지만 상대했었던 팀들이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었다라는 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직전에 만났었던 서울은 또 FA컵까지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서울은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그런 서울에게 또 승리를 했었다라는 점이 또 있고, 일단 뭐 우측에 뭐 김문환과 이동준이 좋긴 하지만 저는 이 부산에 말씀드렸던 측면과 뒷공간의 이런 수비적인 단점을 봤었을 땐 광주가 경기력에서는 부산이 더 좋을지언정 이런 윌리안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윌리안과 엄원상을 활용한 역습에서의 한 방으로 뭔가 이변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최종 픽까지도 동일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3위 상주 대 5위 대구의 경기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렸고요. 4승 1무를 하고 있고 연승이 끊겼습니다. 홈에서 무승부가 없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주는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는데 일단 연장전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드가 선수가 또 결장을 했습니다. 에드가가 또 결장을 했는데 일단 뭐 주말에 출전을 한다 안 한다 이 의견이 좀 분분한 상태여서 이 부분은 또 축생픽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오는 쪽으로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대구는 거의 주전으로 나왔었고 승부차기까지 갔었던 접전이 있었습니다. 3승 1무 1패로 연승이 좀 끊겼고, 최근에 지금 대구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에드가가 빠지고 나서 흔들리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에드가의 존재가 대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데, 일단은 뭐 이거 배팅을 하실 때 대구에 에드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상주의 뒷공간 이런 측면적으로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을 봤었을 땐 대구의 최근에 분위기가 꺾였더라도 이 대구의 기세 자체 또 세징야, 김대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가 조금 더 경기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고 또 에드가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경기고, 일단 FA컵에서 승부차기까지 갔었던 부분 이런 두 팀 다 연작을 치렀지만 상주는 로테이션을 돌렸고 반면에 대구는 로테이션이 아닌 거의 주전급으로 선수들을 꾸렸었기 때문에 이런 체력적인 여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의 스쿼드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좀 얇은 편이어서 이 교체 자원과 제 생각에는 교체 자원과 이 1군 선수의 차이는 큰 것 같아요. 이 대구는 세징야가 빠졌을 때 또는 에드가가 빠졌을 때 이런 공백이 있고, 또 신창문 선수가 나옴으로써 인해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봤었던 경기력에 있어서는 대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현재의 모습을 봤었을 때 또 FA컵에서 모습을 봤었을 때 상주가 로테이션을 돌렸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구의 측면 공간을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강상우, 문선민 또 오세훈 라인을 봤었을 땐 또 중원 자체도 이런 한석종이나 뭐 박종우나 박용우나 이렇게 밀리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상주 사이드로 보고 있지만 에드가가 투입이 된다면 대구에게 있어서 플러스 요인, 굉장히 이 공격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에드가가 복귀를 한다면 대구가 승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지웠고요. 근데 이렇게 좀 애매한 경기, 이렇게 좀 투표율도 균등하게 나눠진 경기에서 좀 이변이 보일 것 같은 경기에서 정배가 뜨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은 이 경기는 축승피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주 사이드로 보고 있고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2 서울대 4위 포항의 경기고요. 서울은 뭐 FA컵 거의 주전으로 나왔었고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도 FA컵에서 풀주전으로 나왔었는데 일단 김상훈 선수가 복귀를 했고 연장전까지 치러졌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연승이 일단 끊겼고 원정에선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이번 시즌 포항의 원정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위권에 위치한 홈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중들의 응원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무관중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홈의 이점이 원정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점 외에는, 그리고 본인들의 경기장이라는 점 외에는 크게는 지난 시즌만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일단은 서울이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을 초안처럼 예측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팀 다 연장전까지 치렀다라는 점이 있고, 포항은 이런 부상 선수들이 조금씩 복귀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난 회차에서 포항이 투표율이 몰렸었는데 부러졌는데 이번 회차도 몰렸는데 또 부러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때와 제 기억상으로는 배당이 비슷하긴 한데 현재 서울에 봤었을 땐 현재 서울은 지금 공격이나 수비나 너무 좀 안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물론 지난 경기 전반은 잘 버텼지만 후반전에 그런 무너지는 모습들, 역습에 조금 취약한 모습들을 봤었을 땐 또 최근에 포항의 송민규 선수의 폼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서울의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9위 베로나 대 2위 아탈란타의 경기고요. 베로나는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아탈란타는 4승 1무로 1무는 유벤투스에게 비겼습니다. 재개 후에 아탈란타는 원정에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지금 뭐 아탈란타 쪽의 배당도 조금 빠지고 있고,
아탈란타가 브레시아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 또 베로나의 최근 페이스, 그리고 파찌니, 보리니의 공백,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땐 저는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베로나의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칼리아리 대 8위 사스올로의 경기고요. 칼리아리는 3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4승 1무. 1무도 아탈란타와 마찬가지로 유벤투스 외에는 최근 5경기는 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안에는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경기인데 칼리아리 경기 보고 이 경기는 사스올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스올로가 초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격진이 굉장히 또 좋고 보가 선수를 비롯해서 트라우레, 주리치치, 그리고 카푸토 선수도 굉장히 좋고 중원에서의 로카텔리, 베라르디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최근 분위기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동기부여도 크게 없고 수비적으로도 측면과 뒷공간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땐 사스올로가 이 경기도 무난하게 조금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이변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배당 자체는 사스올로 쪽이 빠지고 있긴 한데 이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전적도 일단 사스올로 쪽이 좋긴 한데 이런 배당적인 측면에서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사스올로가 원정에서 3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약간은 좀 이변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칼리아리의 최근 부상자나 사스올로의 최근 페이스를 봤었을 땐 유벤투스 상대로 2대 0에서 3대 2까지 역전을 했었던 그런 사스올로의 이런 공격진이라면 저는 사스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7위 밀란 대 10위 볼로냐의 경기고요. 밀란은 3승 2무로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재개 후에 패배가 없습니다. 근데 이 2무를 했던 그런 상대가 스팔과 나폴리였어요. 나폴리 강팀이죠. 세리에 있어서는 강팀이고, 근데 스팔과 비긴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어찌 됐든 간에 최근에 밀란의 분위기, 재개 후에 밀란의 분위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무 있고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 후에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다. 이 부분은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근 분위기를 봤었을 때, 그리고 경기력을 봤었을 때 밀란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승무 쪽으로 갔습니다. 오늘 경기들도 봤는데 볼로냐 이 공격의 스피드 역시나 좋았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오르솔리니, 바로 산소네, 그리고 팔라시오 선수도 지지난 경기에는 교체로 나왔고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왔는데 라인 브레이킹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측면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내주는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볼로냐의 공격진이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볼로냐가 원정에서 패배가 없다, 또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는 밀란, 그래서 조금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러진다면 이거는 패배보다는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1위 울산 대 6위 강원의 경기고요. 울산은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는데 한 1.7군 윤빛가랑 원두재 선수 정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주전급도 조금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승 1패를 했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1승 4패를 하고 있고요. 연패를 끊었고요.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두 팀 다 봤을 때는 울산은 어차피 스쿼드가 두껍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거의 돌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전 선수들이 있었지만 이 후보 선수들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두 팀 다 로테이션을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강원의
분위기, 좋지 않았던 분위기에서 지난 경기 다시 조금 분위기 전환, 대승을 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했는데 지금 울산이 너무 강해요. 울산이 너무 강하고 초반에는 조금 무승부도 고려를 했었던 경기인데 배당도 굉장히 높게 또 책정이 됐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보다는 전북이 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들어서 일단은 저는 이 경기를 단통으로 가져왔고요. 전북이 부러질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9번 경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울산이 지금 이 강원이 빌드업 축구를 할 텐데 울산에게 있어서 불안한 부분은 수비진의 주력이 그렇게 빠르진 않기 때문에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울산이 가둬놓고 팰 것 같은데 가둬놓고 패다가 강원의 이 역습 카운터 한 방, 이 김승대 선수의 카운터 한 방에 조금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당하더라도 지금 중원 그리고 이런 강원의 불안한 수비 진을 측면과 뒷공간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땐 강원이 라인을 내려서 플레이하긴 하겠지만 울산은 경기가 안 풀리면 전북보다는 공격에 옵션이 있는 비온 존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울산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으로 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8위 수원 대 11위 성남의 경기고요. 수원은 약한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1승 2무 2패를 하면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전으로 나왔어요. 승부차기까지 가는 그런 접전을 펼쳤고요. 2무 3패로 원정에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이 경기를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원이 정배를 받았는데 수원이 정배를 받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수원이 정배를 받았을 때보다 역배를 받았을 때 이변을 조금 더 생각을 하는 편인데 현재는 정배를 또 받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주전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승부차기까지 갔었던 부분 그리고 또 수원의 원정을 떠나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두 팀이 수원이 지금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 성남은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데이터적인 부분을 봤었을 땐 승패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승패로 나온다면 저는 뭐 8번 경기이기도 해요. 8번 경기 뭐 패턴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변보다는 정배가 나오는 그런 빈도를 조금 많이 보여주는 번호대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수원의 그런 경기력 뭐 안토니스가 선발로 나오고 영기훈 선수가 교체로 나오는 점은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기훈 선수가 풀타임을 뛰기에는 나이도 있고 또 전반전에 좋은 경기력을 펼치더라도 후반에 이제 힘이 빠지는 수원이기 때문에 이 영균 선수가 나가버리면 이 역전을 당했을 때 그런 세트피스에서의 한방 또는 크로스, 역습에서의 한방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영균 선수가 교체로 나왔을 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최근에 박상현 선수의 폼 또는 타가트 선수가 그래도 최근에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점 등을 봤었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의 경기력은 아직까진 좋지는 않지만 노려볼 수 있는 것 초안에 제가 봤었던 부분은 나상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조금씩 이제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던 부분들을 봤었기 때문에 성남의 이 나상호 선수가 수원의 측면 공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최종 픽에는 이 수원의 최근에 이 좋았던 부분 그리고 성남이 연장까지 갔었던 부분을 봤었을 땐 저는 수원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수원 사이드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두 픽으로 가신다면 무승부도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데이터적으로는 무승부보다는 조금 승패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지금 수원의 승무 사이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째 경기입니다. 12위 인천 대 2위 전북현대 경기고요. 인천은 뭐 성시호, 이재호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그리고 오반석 선수가 임대로 영입이 됐습니다. 영입이 됐는데 전북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전북에서 임대를 온 오반석이어서 출전은 불가능하고요. 1무 4패로 연패를 끊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김보경 선수가 복귀를 했고 주전으로 한 1.3군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연장까지 조금 치러졌던 접전이 있었고, 이용 선수나 이런 선수들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거의 주전 멤버로 나왔었고, 전남 상대로 겨우 연장전 가서 겨우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요. 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초안에 제가 단통으로 갔었던 부분은 상대가 인천이기도 하고 또 무관중 경기이기도 하고 또 인천의 최근 경기력 또는 전북이 최근뿐만이 아니라 이번 시즌 경기력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꾸역승을 하고 있고 또 2경기째 승리가 없는 전북이 2경기도 꼴찌팀 상대로 잡지 못한다면 3경기째 승리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라이스의 경질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불안한 경기이긴 하지만 전북의 단통승 쪽으로 봤었는데, 결론적으로 인천은 FA컵을 3라운드에서 탈락을 해서 이번 주 주중에 FA컵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체력적인 이런 부담을 봤었을 땐 연장까지 치르고 온 전북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 경기는 투픽 쪽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지만 투픽 쪽으로 봤었던 경기고요. 전북이 인천 상대로 1무 4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전북이 지난 홈에서도 그랬었던 부분을 봤었을 때, 인천과의 경기를 했었던 부분을 봤었을 땐 오히려 조금 좀 밀린다기보다는 조금 위험한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전북에게 있어서 인천이 또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이 체력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무승부 쪽으로 봤고요. 일단 경기력 자체를 봤었을 땐 전북 승이 맞습니다. 전북 승이 많고 폴더가 여유가 없으시다면 이 경기는 전북을 단통으로 가고 오히려 울산 쪽을 조금 더 이변을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축생픽에서는 단통 전북의 단통 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경기입니다. 12위 파르마 대 14위 삼프도리아의 경기고요. 파르마는 1무 4패, 삼프도리아는 4승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일단은 2연승을 하고 있는데 이긴 팀들이 하위권 팀들이긴 해요. 그래서 삼프도리아의 최근 분위기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기고 있는 팀들이 비교적 강팀은 아니다. 물론 파르마가 강팀이라는 말은 아니긴 합니다. 반면에 파르마는 굉장히 또 분위기가 안 좋은 팀이고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순위적으로 삼프도리아가 더 낫지만 정배를 받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초안에는 경기력을 봤었을 땐 그래도 파르마가 최근에 안 좋긴 하더라도 삼프도리아 상대로 한 방이 터지지 않으면 조금 힘들 거다라고 보고 파르마의 단통 승을 보긴 했었는데,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진 않아요. 삼프도리아 쪽이 이런 강등권 탈출이라는 목표에 대한 좀 잔류를 확정짓기 위해서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었던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땐 물론 삼프도리아 한 방이 있긴 하지만 이런 라인이 조금 높은 편이라 뒷공간을 좀 내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땐 파르마의 이 역습에서의 좋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습에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최근에 보나졸리 선수도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라미레스나 가비아디니 그리고 이 퀄리아렐라의 한방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공격진의 한 방을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파르마가 중앙 공간을 수비와 미드 간격이 좀 넓은 편이라 중앙 공간을 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 공간을 내준다면 이런 삼프도리아 공격진 한 방에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경기력 쪽은 파르마 쪽을 보고 있지만,
두 팀의 동기부여를 봤을 때는 무승부에도 만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단통 무승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19위 브레시아 대 22 스팔의 경기고요. 브레시아는 1승 4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스팔은 1무 4패로 3연패, 원정에서도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 후에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저는 뭐 초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브레시아 경기를 봤는데, 브레시아와 아탈란타의 경기를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 때에도 경기력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브레시아,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적으로 너무 좀 엉망인 팀이지 않나. 세리에에서 제일 수비적으로 불안한 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팀이고, 수비 숫자만 많거나 아니면 뭐 선수도 노마크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사실 트레고로사 또는 뭐 슈팔렉 외에는 기대가 되는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스팔은 제가 봤었던 경기력에서는 압박과 역습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팔이 물론 뒷공간을 조금 내주는 부분들이 있고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오히려 더 나은 팀은 개인적으로 스팔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을 보고 브레시아의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를 보지 않는 이유는 두 팀 다 무승부를 하게 되면 지금도 강등이 가까운 상황인데 더 강등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 쪽으로 본다면 저는 브레시아의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경기입니다. 13위 피오렌티나 대 16위 토리노의 경기고요. 피오렌티나는 2승 2무 1패로 홈에서 승리가 없고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1승 4패로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리노는 오늘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또 경기가 있죠. 그래서 이 경기들까지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현재까지 제가 봤었던 부분들은 일단은 피오렌티나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경기를 조금 엮어서 가고 싶은데 이 둘 중 한 경기는 조금 무승부나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배당적으로 조금 비슷하고 투표율적으로도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노아를 단통으로 갖고 피오렌티나를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피오렌티나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 대승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 토리노의 모습을 봤었을 땐 오히려 피오렌티나의 경기력이 더 좋고, 토리노는 재개 후에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피오렌티나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기력적인 측면도 그렇고. 근데 제가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었던 부분은 이 피오렌티나의 뒷공간, 역습에 취약한 부분. 근데 제가 봤었던 토리노의 모습은 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이 역습에서의 좋았던 부분들이 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세트피스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베르디 또는 벨로티의 한방을 봤었을 때는 이 경기 무승부도 고려를 계속 해봐야 될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트피스가 불안한 또 피오렌티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단통 영상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민 끝에 단통 무승부를 가려다가 최근에 피오렌티나의 분위기 그리고 토리노가 원정에서의 좀 불안한 부분을 봤었을 땐 승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17위 제노아 대 18위 레체의 경기고요. 제노아는 1승 2무 2패로 홈에서 스팔 경기 외에는 재개 후에 다 패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체는 1승 1무 3패로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은 무승부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고요. 그 이유는 19위, 20위 이 브레시아의 스팔 경기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제노아 그리고 레체를 봤었을 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또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 쪽으로 나눠질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제노아가 상대 전적에서 레체 상대로 압도를 하고 있는 모습, 또 이 레체가 공격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이 나쁘지 않다,
뭐 역습이나 세트피스, 중거리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지만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고, 이 레체의 수비를 봤었을 땐 측면과 침투 선수를 놓치는 부분, 이 부분은 토리노가 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굉장히 제노아가 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죠. 뭐 역습에서의 판데프나 산나브리아 선수의 개인 능력,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투픽을 쓰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노아의 단통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5위 로마 대 4위 인터밀란의 경기고요. 로마는 3승 2패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 재개 후에 무승부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긴 팀들이 다 약팀이고, 나폴리에게 졌다라는 모습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밀란은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초반에 무승부를 바쳤던 부분은 이 로마가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죠. 반면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공격에서 조금 취약했던 부분, 한다노비치 키퍼의 실수도 있었고, 실수로 실점을 했고, 또 그 이후의 상황에서도 한다노비치가 지속적으로 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있었고, 또 인터밀란이 3백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측면에서의 빈 공간을 굉장히 또 많이 내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칼리니치나 제코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로마이기 때문에 이 뚝배기에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무승부도 바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뭐 폴더가 여유가 없고요.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패 쪽으로 이변을 봐도 좋을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이 로마의 불안한 측면 공간과 뒷공간을 봤었을 땐 최근 분위기를 봤었을 땐 인터밀란이 뭐 볼로냐에게 패배하기도 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로마의 측면과 뒷공간을 봤었을 땐 인터밀란의 이런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코를 봤었을 땐 결정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제코는 발로 하는 것보단 머리가 오히려 결정력이 더 좋고, 발로 슈팅을 때리면 다 관중석으로 날려버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로마가 연승을 하고 있는 팀들이 다 약팀이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땐 인터밀란 상대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이제 또 주중 경기들, 또 세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들이 남아 있고, 또 그 경기들까지 보고 나서 국내 배당까지 참고를 해서 승무패 동일 배당까지 참고를 한 뒤에 토요일 새벽에 올라가는 축생픽과 독식픽 영상까지 참고를 하시고 베팅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